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 가격이 지금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함께 또 쌀 문제가 과잉 생산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깊이 있게 숙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방향과 내용이 좀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에 이 정책도 진화를 하는데 진화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막 수매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진짜 모자랄 때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도 좀 이익을 주고 생산자에게도 이익을 주는 정책을 하다가 저 결정적으로 정부 매입 정책을 폐지한 게 2005년도에 폐지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WTO 규정에 위반하는 거예요. 정부 매입은 일단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돌렸었는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되돌린다는 게 좀 시대착오적이고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 재고를 안고 가는 그런 정책은 지속화될 수가 없다. 보시다시피 어디나 다 생산자 조직을 통해 가지고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뭔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점점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되는데 자꾸 이 나라가 개입해가지고 당장의 어떤 급함을 끌기 위해서 하려다가는 자기의 힘을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죽여버리는, 없애버리는, 붕괴시키는 이 전형적인 보위가 된다고 저는 봐요. 먼 미래 농업인, 창업 농업인들 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 육성하는데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당장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돈 또 줄을 거라고.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러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진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스스로를 죽이자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농어촌공사 가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물을 공급을 하는데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 공급하는 채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이다. 다른 작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은 양수시설을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짓게끔 해줘야 농가가 작물 전환을 하지. 지금 이제 보면 그냥 그대로 양수시설 속에서 몇십 년 그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는 오로지 그러니까 쌀농사만 중점적으로 양수하는 부분이지 그 이외에는 양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줄 적에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의 시대는 흘러가고 있고 양질의 다른 작물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을 깔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국가물관리위원들하고 같이 교수님들하고 일본 가서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작물 전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정책은 정확하게 양복 부분이라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아니면은 10년 단위라든지 20년 단위로 좀 보완 대책 세우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관리 계획을 좀 정확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매년 40만 8천 톤이라는 MMM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작년에 370만 톤에다가 소비량 측정하고 뭐 등등 공공기축 빼고 나서 지금 공공기축 우리가 매 시장 경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함해가지고 수급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만이 대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판매하는 데에 대한 것들도 좀 유통 질서가 확보가 되지 않겠냐. 2030년까지 농경연 예측을 보게 되면 쌀 매입 가격으로 매입 비용으로 한 1조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도 이 농식품부 예산이 1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분의 1이 쌀 매입 비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비용이 들어갈 텐데 다른 축산업이라든가 다른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업도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보조받아야 될 게 되게 많고 근데 그런 어떤
이쪽의 예산이 증가되면 어차피 다른 쪽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개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정책들이 좀 보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농업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과 이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노정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김민경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수렴을 해서 문제를 여야정 협치를 통해서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쌀은 기술 구조상 모든 것을 선택이 불가능한 데다가 또 특별법을 또 가지고 이제 대책 안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 개혁도 지금까지 잘 안 먹혀들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숫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정체돼 있고 140으로 고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이러니까 지금 쌀로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매입을 통해 가지고 가격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매뉴얼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수급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할 것을 강조를 하셨고, 좀 이제 반농사 중심의 어떤 영농 기반 구축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좀 이 반농사의 영농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SO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좋은 대안들도 이렇게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정책만 진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기법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와 기법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 쌀 문제든 어떤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